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입니다. 중요 안보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와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해 최소 억제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며 그보다 앞서 이해해야 할 본질적인 이론이 있어 주제를 긴급히 변경했습니다. 미국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도 끝내 버티는 이란의 행보를 보면 떠오르는 핵 억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인질극이라 불리는 삼각 반격 억제, 줄여서 삼각 억제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정치학자 로버트 하카비 교수가 제시한 이 이론은 왜 강대국이 약소국의 도발 앞에 주춤거리는지를 냉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현재 이란의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음으로써 이란은 군사적 대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는 너무 멀고 이란에게 남은 효과적인 타격 수단도 마땅치 않죠. 주변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철통 같은 미사일 방어망에 가로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너희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우리는 인접한 미국의 우방국들을 공격하거나 전 세계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미국에 직접 보복할 힘은 없으니 미국이 아끼는 주변 국가들을 인질로 삼아 피해를 입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는 지역 내 미국 동맹국들은 이란에 분노해야 할 텐데 정작 화살은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이 성급하게 군사행동을 해서 우리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미국 정부에 강력히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폭등하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그 비난은 고스란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미국에게 돌아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하나 잡으려다 동맹의 신뢰를 잃고 세계적인 비난을 사게 되니 결국 공격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삼각억제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학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삼각억제는 핵 약소국이 핵 강대국을 상대로 펼치는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강대국을 직접 타격할 기술이나 거리 극복 능력이 부족한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삼각억제에는 세 가지 형태의 국가가 관련됩니다. 첫째, 강대국인 A 국가로서 핵을 포함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자입니다. 둘째, 핵 약소국인 B 국가로서 공격의 대상이지만 보복수단을 가진 방어자입니다. 셋째, A의 동맹이자 B의 사정권 안에 있는 비핵 국가로서 C 국가가 있습니다. 핵 약소국 B는 선언합니다. 핵 강대국인 A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는 순간 우리는 A의 동맹인 비핵 국가인 C를 핵으로 공격하여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것을 간접 억제, 인다이렉트 디터런스라고도 부르는데 냉전시대 이스라엘이 소련을 상대로 우리를 공격하면 주변 아랍의 소련 우방국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공격을 막아낸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되면서 한반도는 삼각억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이고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A는 미국, B는 북한, 그리고 C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복 공격을 가하려 할 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과 동시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본토가 무사하더라도 수십 년간 공들여온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초토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위 때문에 북한과 원치 않는 협상을 하거나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국이 북한 핵 공격의 인질이 되어버린 셈이죠. 과거에도 한반도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작전을 주도했던 애슈턴 카터, 나중에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의 회보록을 보면 그것을 중단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분석 결과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 대신 남한을 집중 공격할 것이고 그로 인해 약 49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시 남한 사회에서 반대한 이유도 북한의 핵공격으론 남한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입을 이 엄청난 피해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공격 옵션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북한이 실전 핵무기까지 갖춘 지금 이 삼각억제의 위력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판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해구산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의 자체적인 핵 억제력과 방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민방위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인질극 현장에서 인질이 내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범인을 쏴라고 외치며 죽음을 각오한 결기를 보일 때 납치범은 비로소 당황하고 협상력을 잃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으로 우리의 안보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더라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결연함만이 역설적으로 이 삼각억제의 쇠사슬을 끊고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본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는 한국의 최소 억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